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한번 문장에 빠진 것을 완성해 보세요.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방송, 사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방송, 사심 방송의 장발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를 알아가는 방법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태껏 줄창 소개해드렸던 그런 심리 기제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투사 심리 기제인데요. 그런 이제 투사라는 기제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 검사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나의 심리가 투영이 되고 경험이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집이란 단어를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다 같이 들었는데 서로 다른 형태의 집을 떠올린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특성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자극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생각, 욕구, 감정, 갈등 등을 투영한다는 것이 수사검사의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검자가 이런 자극을 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반응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면의 심리 상태 및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를 수사검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잉크 반점을 사용하는 로샤 검사, 애매모호한 그림 자극을 사용하는 주제 통각 검사, 특정 주제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HTP, 모호한 언어의 자극이 사용되는 문장 완성 검사 등등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 완성 검사를 슬쩍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맛을 한번 볼까요? 문장을 맛배기만 좀 소개해드릴 테니까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땡땡땡 떠오르는 걸 적어주시고, 두 번째, 내가 어렸을 때는 땡땡땡땡. 자, 세 번째,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땡땡땡땡. 네 번째,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땡땡땡땡땡. 다섯 번째,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땡땡땡땡땡. 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질문들에 뭐라고 답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문항들은 실제로 SCT, 문장 완성 검사에 활용되고 있는 항목 중에 몇 가지만 뽑아다가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이 문항들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실게요. 1번,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은 내 탓을 한다. 2번,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아 실행을 못했다. 3번,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다. 4번,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눈앞이 캄캄하다. 5번,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내 욕을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셨죠? 물론 지금 이 것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가상의 답변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을 듣고 어느 누군가는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걱정 근심에 빠진다. 나는 좌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상의 답변은 우리 가족은 내 탓을 한다라고 적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가족들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굳이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야기가, 솔직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이 너무 많아 실행을 못했다.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는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셨나요? 저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바지에 오줌을 쌌던 일이다. 뭐 지금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얼굴을 막 드러내고 막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는 말을 못해갖고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친구가 그 지도를 그려라, 지도를 그려 하고 이제 놀렸어요, 저를. 그때 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그 친구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모른 척하고 바지가 젖은 채로 이제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 기억들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면 바지에 오줌을 쌌던 일이다 라고 뒤에 적었겠죠. 자, 그리고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눈앞이 캄캄하다. 보통 이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 언제 쓰죠? 그만큼 그 현재가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내 욕을 한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솔직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답변처럼 사람한테 뭔가 보여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내 욕을 할까봐 걱정하고 미움받는 용기를 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5가지 문항만 그냥 소개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표현, 나만의 그런 답변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댓글 달아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투사검사는 평가자의 전문성하고 실제 임상에서의 경험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표준화된 심리검사는 아닌데요. 이 문항들의 문장을 한번 완성해보시면 조금은 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만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은. 두 번째, 내가 꿈꾸는 것은. 세 번째,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네 번째,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감정은. 다섯 번째, 내가 가장 사랑에 빠졌을 때는. 네, 쭉 적어보시고요. 적을 거 많죠? 사랑에 빠졌을 때. 여섯 번째, 지금의 나는. 현재 지금의 나는. 일곱 번째, 지금의 나의 모습 중 한 가지를 바꾸고 싶다면. 여덟 번째,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아홉 번째,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삶을.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나의 장례식에는. 네, 이렇게 쭉 적어주셨나요? 나를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저만의 문항들을 한번 제가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만의 나를 알아갈 수 있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 또 다른 심리 접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심 방송의 장관성이었습니다. 바이바이.